가장 큰 주장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발표할 부분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이제 내용은, 안에 책의 내용은 조금 이렇게 분량은 얼마 안 되는데요. 어, 의미 있는 말들이 진짜 많아서 그나마 줄인다고 줄였는데도 좀 많습니다. 좀, 아, 그래도 제가 이해한 부분을, 아니, 이해했다기보다는 이제 정리한 부분을 좀 이렇게 읽어가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이제 이제 네. 3의 집단적 개체화인데요. 처음에 개체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 집단의 개체화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사회는 개인들의 합도 아니고 독립된 실체도 아니며 자신의 현존을 미래와 과거 사이의 상관관계의 형태로 소유하는 생성의 한 형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문구를 이제 읽으면서 생각한 게 책의 표지를 보시면 또는 어, 우리가 전 책에 심홍동 말고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도 예, 현재 여러 가지 책 표지에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양자역학에 그걸 갖다가 이제 보시면 이제 우리가 시간이 어떻게 현재와 과거가 또는 이제 미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걸 이제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요. 사회적 생성의 특징은 현재를 과거와 과거와 미래와 더불어서 형성한다는 것이고요. 개인이 사회에 통합되는 과정은 양자, 그러니까 개인과 사회가 가진 어떤 시간의 동시적 통합이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이 사회에 통합된다는 것은 신체, 정신적 존재자의 어떤 미래에 내재하는 힘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조직망, 그러니까 어떤 어, 개인과 사회가 어떤 조직망에서 그것과 따라서 그것과 일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사회에 통합된다는 것은 그가 스스로를 탄생시킨 개체화의 운동으로부터 어떤 단순히 유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스스로 그것들을 연장시키고 영속시키는 한에서 이다는 겁니다. 개인이 사회에 통합되는 것은요. 여기서 이제 지속이라는 말을 이제 생각하게 했는데요. 하여튼 그러한 부분, 계속 지속되는 연속시키는 한에서 이다는 거고요. 그래서 사회라는 것은 개체들의 단순한 공존이 아니라 개체화된 존재자와 사회적 관계의 복잡한 양태를 창출하는 집단적 개체화로부터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라는 것은요. 여기서 이제 사회를 갖다가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우리는 사회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많이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얘기한 것은 사회는 집단적 개체화로부터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그 심홍도는 집, 개체화라는 거는 그 결국 그 목적이 그 변화의 목표가 그 개별 그 생명체나 물질이 개체화되면서 새롭게 변했듯 한 덩어리로 본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집단적 특성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 네네. 그 집단적 특성이 같이 깨 가지고 이렇게 개체화의 과정을 간다. 그런 거잖아요. 그쵸? 예, 음. 저도 그렇게 예,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적 개체와 생명적 개체와 이제 어떤 음. 정신적 개체와 그 이제 이어지는 어떤 저기 집단적 개체화로 어떤 좀 상위 개념, 메타 상위 개념 그래서 어떤 개체화를 얘기하는. 그러면 집단적 개체화도 결국 그 연속성이 있고 또 불연속성이 있고 예 근데 여기서 저기 불연속성에서 심홍동은 그렇게 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불연속성이 무엇일까?'라고 궁금해지네요. 예, 저도 아시죠? 그 뒤에 부분에 이제 문화라는 부분을 예. 얘기하면서 예,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예, 맞아요. 그거 같았어요. 문명, 예, 문화 예. 같았는데 예. 맞나? 근데 그거 구체적으로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거기에서 불연속성을, 그러니까 거기 뒤에 보면은 이제 예. 심리학하고 사회학 하면서 이제 불연속성을 기존의 이제 심리학이나 사회학에서는 이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책에서 내용 이제 했던 것 같습니다.
호모사피엔스가 이런 어떤 그걸 설명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쵸? 그러니까 그 이전에 지금 이제 뭐야 한비찬 소장이 지금 하다가 그 뒷부분 안 한 게 이제 정신적 개체화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정신적 개체화의 특징은 다른 개체화들은 존재자, 그러니까 네, 독립된 어떤 실체가 이렇게 네, 변하는 명확히 거죠. 구분이 되는데 네, 네, 정신적 개체화는 그게 안 된다. 그러니까 생명 개체화나 그 물질 개체화 그리고 이제 이 네, 집단 개체화 얘들은 독립적으로 이렇게 실체가 보인다는 거예요. 음, 근데 정신적 개체화는 그것까지는 안 가는데 어쨌든 개인의 생명 개체화와는 불연속적이라는 거지. 그거를 뛰어넘은 그 이후의 단계의 개체화임은 분명한데 얘가 실체화되지 않고 집단적 개체화로 가는 중간다리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제 개체화라는 말 자체가 이게 시간, 공간, 그 다음에 그 조직화 이 세 가지가 핵심이라고 모든 그쵸. 개체화에서. 네, 그렇죠. 그래서 시간 개념은 우리가 이제 그 뭐 코벨리 네, 그 사람 이름이 자꾸 생각이 고벨리. 안 나. 저도요. 코벨리인가 뭐 그 사람이 얘기했듯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직선 개념으로 절대적 시간이라는 그 뉴턴의 역학에서의 시간 개념으로 따지면은 쫙 일직선상에 과거가 있고 지금 네, 우리는 현재에 있고 앞으로 뒤에는 이제 미래가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 명확하게. 네, 근데 그런 거 없다는 거고 그러니까 개체화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시간의 개념이라는 거는 그냥 그 선후 관계 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현존재로 내가 현재 그 개체화를 하고 있는 놈 이 자체 내가 이제 정신적 개체화 단계에 있다든가 아니면 집단적 개체화 단계에 내가 있으면 그 내가 주체로서 나에게 미래와 과거는 공존한다는 거예요. 공존. 그렇죠.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불연속성을 시간이 뚝뚝 끊어지는 그런 불연속성이 아닌 거고 어떤 개체화의 그 완성된 모습?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조직화가 돼야 되잖아. 그 안에서 체계가 갖춰지고 그것이 하나 이렇게 완성이 되면 그게 하나가 실체가 되면서 현존재가 되고 어, 그 다음에 또 다른 개체화가 일어날 때 그때 불연속된다 이거지. 그래서 훌딱 뛰어넘는 거지. 계속 연속적으로 뭐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이어져 나가면서 변해 나가는 게 아니라 어느 한 단계에서는 완성된 모습을 갖추고 그거와는 불연속해서 새로운 모습의 단계로 넘어간다는 거든. 그때 음, 전 개체의 그 뭐랄까 방향성 아니면 어떤 개체화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지향성 이런 것들이 묻어 넘어간다. 근데 그게 마치 교수님 DNA에서 생명체가 이렇게 그 유전이 네, 되듯이 그런 거가 그 규정을 짓는 것은 있지만 그 개체 실체의 모습 자체는 변하는 거지. 이게 그 연속해가지고 뭐가 이렇게 쫙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 뚝 떨어져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이런 거를 거친다. 그래서 시간의 개념을 절대적인 개념으로 보지 말고 근데 그 이전에 일어났던 것들은 우리가 과거라고 부르는 거고 음, 그것도 현재 실체화의 단계에서는 다 재료로 쓰이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방향성을 갖고 어떤 개체화의 모습을 갖추고 조직해 나간다고 하는 거는 또 미래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야 방향성이 생기는 거니까. 그런 그렇죠. 의미에서의 근데 그 개념을 제일 잘 설명한 게 우리가 다음에 보기로 한 그 시네마라는 그 들레즈 책에 그게 음, 그래프로 보여줘요. 아, 네, 그 과잉. 내가 지금 현재 작용을 하고 있는 거는 현재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음, 여기에는 미래와 과거가 묻어 있다는 거야, 같이. 음, 예.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 집단적 개체화도 바라보면 쉬워요. 그리고 아, 이제 공간도 이렇게 절대적 어떤 공간에서 뭐가 비어 있고 뭐 여기엔 있고 여기엔 없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위상학적으로 그게 다 서로 다양한 모습, 다양체 속에 어느 한 부분을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 뿐이다 이거지. 음, 기하학적인 그런 공간이 아니라 다양체를 생각하면 쉬워. 다양체, 그 도너츠 같은 이렇게 생긴 다양체 속에서 우리가 위상학적으로 위치를 옮겨가는 이런 것이 개체화의 단계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그런 위상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뿐이다. 그럼 그때마다 그거를 규정하는 이런 개체의 모습을 규정하는 놈은 전개체에서 넘어왔고 그리고 조직화에 대한 현재 개체화의 단계에서의 규칙이나 규정이나 원리나 이런 것들은 이 개체만이 갖고 있는 자기만의 룰이 가지고 있다. 음. 음, 그 얘기들을 이렇게 전제로 하면 그러면 이 지금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크게 보는 관점은 어, 일관성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런 면에서. 음, 근데 지금 이거 보면서 저는 생각나는 책이 이제 그 유발 하라리의 호모사피엔스에서 보면 음, 그 인간이 하나의 객체로 객체화되다가 이제 결국 사피엔스가 이렇게 모여 가지고 그 뭔가 상징을 만들잖아요. 그 서로 협업을 위한 어떤 상징. 그치. 정신적인 정신적인 가상적인 예. 것들을 만들어내지. 예. 그 정신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그 형상화시키고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서로 그거를 계속 키우면서 협업을 하다가 결국은 농업국가가 만들어지고 음, 농업국가에서 석기를 쓰다가 이제 석기로 쓸 수 있는 최대한을 가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석기로 안 되니까 철기가 청동기가 나오니까 청동기로 가는 최대한의 문화로 가다가 음, 이제 그걸로 안 됐을 때 이제 철기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매체의 어떤 변화와 함께 어느 정도 그걸 최대한 쓸 수 있는 거기에 한계치까지 가고 그걸 또 뛰어넘는 뭐가 또 나오고 이런 식의 그치. 역사가 결국 이런 집단적 개체화의 그 증거들이구나라는 생각도 음, 드네요. 맞아요. 그게 일관성이 있는 거지. 그렇게 근데 예. 그 구석기 시대, 뭐 철기 시대, 뭐 청동기 이런 것들이 다 예. 불연속적인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과거에 그 볼 때는 그게 이제 예. 연속적으로 뭐가 이렇게 쭉 발달했다고 생각했는데 네. 심홍동의 관점에서 개체화 이론에서 본다면 네. 그게 다 불연속적인 거지. 네. 그렇죠. 그 타이밍이 이렇게 음, 왜냐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 쭉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요. 그쵸? 맞아요. 펄떡펄떡 음. 뛰어오르는 거야, 이렇게. 예. 그 유발하라리도 이런 어떤 그 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역사를 해석한 걸까요?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가 아니 이렇게 다 통해, 다 통해. 유발 하라리 책을 그런 식으로 보게 되잖아. 이렇게 네. 개체화 이론을 공부하면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변한다는 거지. 아 예. 재밌네요. 죄송합니다. 중간에. 아닙니다. 아니, 교수님께서 그 말씀, 이게 좀 전에 하신 말씀을 이제 들어보니까는 뒤에 이제 성적 특징이 나오는데, 그것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구나 하는 성적 특징을 왜 넣었을까 하는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는 조금 음, 이렇게 이해가 조금 더 쉬웠던 것 네, 같아요. 예. 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 네. 네, 집단의 개체화인데요. 심영동은 집단적 개체화의 개념을 통해서 집단의 발생, 그리고 집단과 개체의 관계를 고찰하려고 하는데요. 영국의 사회학자 타이펠이 제시한 내집단과 외집단의 개념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도입해 갖고서 논의하는데요. 내집단은 개인이 긴밀히 속해 있는 집단으로서의 개인, 뭐 어떤 개인은 가치관, 신념 등에 있어서 자신을 이 집단과 동일시하는 거고요. 외집단은 개인이 속하지 않은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아의 경계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좀 이해를 못한 부분이고요. 근데 자아의 경계는 내 집단의 경계로까지 확장하기 때문에 내 집단을 주체의 사회체로
이제 간주할 수 있으며 사회 연구는 이게 사회라는 것을 연구할 때는 단지 개체와 집단 사이의 경계보다는 오히려 내 집단과 외 집단 사이의 경계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속해 있는 집단과 그 외 집단, 내가 속해 있지 않은 집단을 연구하는 것이 사회 연구다 하는 것을 좀 이해는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요. 아, 이게 그 그, 얘기는 예, 이게잖아. 그 나라고 하는 개인이 있잖아. 예, 예, 생명적 개체지 나는. 예, 그리고 이제 정신적 개체 과정을 거쳐서 이제 집단으로 내가 개체화 과정으로 올라가는데, 예, 예를 들어서 가족 아니면 우리 이렇게 지금 스터디 모임, 예, 요게 내 집단이라고. 예, 이건 내 집단이야. 그러면 이 집단의 개체화를 연구하는 거, 사회 연구, 그러니까 사회를 예, 연구한다고 하는 거는 예, 나와 우리 그 이 내 집단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예, 그렇지. 이제 우리가 형성한 이런 소규모 집단, 가족이든 학교든 뭐 그 뭐 계모임이든 동창회든 이런 작은 내 집단들이 있잖아. 예. 얘들 간의 전체 사회라고 하는 큰 집단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게 사회 연구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그, 네, 그러니까 내 나와 여기 집단뿐만 아니라 사람들하고의 전체. 예. 관계를 연구하는 예, 건 아니야. 예. 아, 그러니까 그건 전 사회 저는 연구가 아닌 거지. 예, 지난번에 보면 라포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라포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그룹 음, 이 그룹 안에서의 이거 연구는 사실 유사성이 그기 때문에 거의 의미가 없고 이 라포를 가진 그룹과 또 다른 라포를 가진 그룹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게 이게 그거라고 하셨었거든요. 지난번에도 음, 그 앞에 예를 들면 물질적 저 위에서 개체와 문장에서도 보면은 내 집단은 가치관 신념이 같고 동일시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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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예, 나하고 이 스터디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가치관이나 신념이 비슷한 예, 사람들이 보인 거예요. 그쵸. 이건 라포가 사회 있는 연구의 예, 대상이 아닌 거야. 그쵸, 음, 그쵸. 라포가 있는 우리 거죠. 우리. 집단하고 이제 그 뭐 예를 다른 정치 집단이나 교회 예, 집단이나 얘들하고의 관계를 연구하는 건 사회 연구에. 예, 그렇지. 아, 예. 저는 내 집단, 그 우리 이 스터디와 이제 그 다른 집단, 약간 그 경계에 어떤 거를 이제 연구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을 해갖고서 아직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었습니다. 네. 음, 다음 함요. 사회는 실체로서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들의 체계, 관계를 내포하는 그것을 부양하는 체계이다라고 했고요. 심홍동은 이런 관계적 활동의 원리로부터 어떤 출발하는 새로운 인간학을 이제 제안합니다. 이제 그 음, 전에 좀 전에도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기존의 이제 심리학주의는 내 집단과 개체의 관계를 확장하여서 그것을 설명하는데 이 내 집단과 외 집단 간의 어떤 불연속성이 있음을 간과했고요. 사회학주의도 역시 이러한 관계를 무시하면서 사회성을 실체화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관계는 느 특정한 관계를 이제 어떤 특권화하지 않는 모든 차원의 활동. 그러니까 좀 이게 교수님이 설명해 주니까 이해가 됐네요. 그러니까 내 집단, 외 집단, 내 집단뿐만 아니라 외 집단 전체의 활동 이제 차원의 활동 관계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뒤에 보면은 모든 국면에서 인간이 관계적 활동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내 집단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내 집단은 공통의 경향, 본능, 신념, 신체적 태도, 의미작용, 표현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어떤 집단의 인격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어떤 집단의 어떤 구성원 각자의 대체적 인격들의 공통 환경을 구성한다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공통 환경이라는 거는 이제 단순하게 한 예로 뭐 어떤 분위기, 정서 뭐 이런 것들로도 이제 예, 얘기가 될 수 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 그거보다 더 큰 범위지만요. 요때 이러한 상황, 정서가 적용이 되는 거지. 예, 정서가 딱 정서가 맞지. 맞는 얘기네요. 예, 딱 예, 맞는 얘기. 예.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집단의 개체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개체의 어떤 인격과 이제 개체와 집단이 동시 발생적이라는 겁니다.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집단의 개체화와 생명의 개체화인데요. 생명계에서 집단과 개체의 관계는 종적 특성과 관련이 있는데 이 세 가지 관계, 집단과 개체, 그리고 종적 특징은 어떤 게 명료하게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여기서 예로 들은 것이 어, 벌이나 이제 개미와 같이 사회적으로 전문화된 개체들에게서는 사회성, 이 벌이나 이제 개미가 어떤 집단적으로 사회성이 있다는 것은 내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기능적으로는 독립적으로 개체들은 어떤 생태학적 조건 등 어떤 내적, 외적 조건을 기능으로요. 벌들의 어떤 기능, 뭐 벌의 기능, 어떤 개미들이 갖고 있는 기능 이런 것들이 어떤 조금 이게 내적, 외적 조건에 따라서 집단이 조금 유동적 관계를 서로 조금 다른 관계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단은 개체의 불완전함을 주기보다는 관계의 활동의 양태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인간에게는 자연적 욕구의 충족을 위한 어떤 기능적 집단의 특징을 넘어서는 어떤 초기능적인 것, 이것이 어떤 긴장과 포텐셜의 형태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게 벌이나 개미 이런 것과는 다르게요. 그리고 이것이 정신적 개체화를 가능하게 하는 내재성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개체 초월성이나 이런 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자의식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인간은. 음. 그러니까 앞에는 의식적인 거고 네. 그 뒤에는 이제 자의식이라는 게 있어서 뭔가 그 정신적인 어떤 개체화를 할 수 있는 그걸 가지고 있다. 아직 정신적 개체는 저것도 하니까. 좀 더 다른 차원의 그걸 할 네. 수 있다. 이거 얘기군요.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성이나 어떤 벌이나 개미보다의 어떤 그 벌이나 개미들이 기능적으로 자기네들이 꿀을 모을 때 어떤 집을 질 때 그런 거보다는 인간은 초기능적 그러한 기능을 넘어서는 어떠한 뭐 여기서는 뒤에 이 인격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얘기하지 않나 그렇게 좀 저는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요 앞에 보면 기능적인 집단의 특징을 넘어서는 것. 자의성 네, 맞아요. 맨 마지막에 결론에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자의식, 힘, 자의식이라는 게. 자의식. 예. 예, 그리고 상징성, 뭐 이렇게 서로 상징을 만들고 뭔가 협력하고 그런 어떤 의미를 찾고 뭐 이런 어떤 그런 자의식이 있다는 거죠. 그런 자의식이. 그 자아라는 개념이 동물들 사회에는 발견하기 힘들지. 예, 자아라고 그쵸. 하는 게. 음, 그 걔들은 그냥 뭐 페로몬 쏴가면서 예, 모여라. 뭐 그리고 어느 본능이잖아요. 먹을 게 있다 그러면은 그냥 거기 예, 쫙 모여서 같이 먹을 거 나눠 먹고 뭐 이런 어쨌든 개별적으로 활동은 안 하고 집단으로 활동한다고 하는 한 면에서는 뭐 사회적 개체화처럼 보이는데 그쵸. 예, 인간하고는 이제 차이가 있다는 다르다는 거지. 거죠. 예, 예, 다르다는. 인간은 개체들이 그렇게 기능적으로만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자의식들을 것도 가지고 있어서 자아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게 이제 정신적 개체화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이게 그 포텐셜이 되는 거지. 네, 그렇죠. 그게 개미나 벌들의 집단은 그 집단적 개체인 건 맞지만 어, 욕 욕구가 그런 없는 건 거죠. 없지. 예, 정신적 개체화를 거치지 않지 걔들은. 예, 음, 네. 그거에 대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개체 초월성과 개체 상호성. 그래서 이제 요걸 갖다 좀 더 비교 설명하고 있는데요. 개체 상호성이니까 그러니까 벌이나 개미 뭐 그런 것들이죠. 예, 우리 인간도 포함되지만은 개체 상호성이 개체들 간의 외적 관계를 의미한다면 개체 초월성은 개체 안에서 개체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좀 더 이제 설명을 하면요. 생명적 개체화는 자신이 가진 포텐셜을 이제 모두 이제 고갈시키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제 잔재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개체 초월성은 단순히 어떤 개체화되지 않는 어떤 포텐셜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떤 집단과 어떤 정신이 동시적으로 개체화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힘이라는 겁니다. 개체 초월성을
여기서는 이제 또 하나의 이제 포텐셜을 넘어서는 어떤 힘으로 이제 작용한다고 하는 것. 예. 그래서 각 개인의 잔존하는 전개체적 실제의 하중은 타인의 어떤 그것과 만나서 새로운 구조와 어떤 기능을 이제 창출한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개체 초월적인 힘은 다양한 개체적 인격들을 서로 이제 이게 붙게 만들고 어떤 여기서 의미 작용을 통해서 서로 이제 소통하게 개체들의 인격들이 소통시킨다는 겁니다. 이 개체 초월적인 요 힘이요. 두 문장을 그 쉽게 예를 들어서 한번 각자 얘기를 해봐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 개체 초월성이라고 말하는 게 그 양자적으로 얘기할 때 그 궤도 이동처럼 현재 존재 구성이 이렇게 되었을 때 아까 말씀하신 조직화가 일어나서 실존 존재까지 일어났을 때 그 개체화가 일어났을 때 그 다음 개체화가 마치 에, 인간으로서는 이제 관계를 한다든지 뭐 다른 거와 이렇게 접촉을 한다든지 할 때 현재 나로부터 다른 개체의 에, 그 궤도 이동, 양자역학적으로는 이런 걸 지금 초월성이라고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더 쉽게 어, 한번 더 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어,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오늘 예를 들면 어떤 관계적인 거에 있어서 내가 저 사람에 대한 어, 그거는 잘 모르겠다. 음, 그게 결국 그 전개체의 실제 하중이라는 표현이 음, 음, 그 각 개인의 그 하는 일단은 내가 전 개체에서부터 그 넘어온 어떤 기본적인 뭐가 있는 거죠. 뭐 한마디로 A라는 사람이 홍길동이가 인사부서에 있었어요. 근데 인사부서에서 저쪽 무슨 개발팀으로 옮겼어요. 근데 인사부서에서 그 홍길동이가 갖고 있었던 어떤 그 전 개체의 어떤 그 만들어져 있는 그 뭐죠? 그거 개체화의 결과물. 그게 이제 개발팀으로 넘어갔을 때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그 하중에 새로운 어떤 그 개발팀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구조에 의해 가지고 다시 이제 창출이 된다. 기능이. 구조와 기능이 창출이 되면서 이제 다시 포텐셜이 작동하는 거죠. 그게 소비될 음, 때까지. 근데 이런 어떤 개체 초월의 힘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근데 나 혼자만 이렇게 딱 바뀌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의미 작용이 서로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개발팀의 어떤 사람들이 이 인사팀에서 온 홍길동 때문에 얘네들도 바뀌고 나도 바뀌고 하는 어떤 의미 작용이 서로 생긴다. 이런 얘기인 것 음. 같다 생각이 드네요. 저는 거기에 이제 저는 조금 더해서 그 아까 제 말 못한 부분이 저는 이제 개인의 관계로 이제 생각을 잠깐 했다가 집단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 내가 갖고 있는 어, 지금 현재 그 기능적인 어떤 부분이 있었다면 그 기능이 한정되어 있는 거. 우리가 이걸 또 성향일 수도 있고 기능일 수도 있는 거. 아까 개인으로 뜨는 성향일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이런 성향이다. 이런 성격이다. 기능적으로 이런만 갖고 있다. 근데 이거를 다른 집단이나 다른 사람하고 관계할 때, 그 사람의 상호 보완, 그 사람의 보완으로서 우리가 이제 그걸 협업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얘기한 거를 우리가 협력한다, 협업한다라는 거를 신봉도는 이걸 개체 초월성이라고 그래서 마치 양자역학적으로 얘기하는 상호 보완으로만 사건이 이루어지는 어떤 성과가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게 개인으로서는 관계 형성이고 집단으로서는 조직의 좀 구체화 뭐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우리 이 모임, 이 개철초월적인 힘은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서 모여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이제 서로 조금씩 다른 인격자들이요. 서로 만나면서 의미를 이제 서로 작용하고 소통시키는 것. 그러니까 네. 개미나 벌한테는 없는 그런 것들이 개체초월적인 힘이 아닌가. 이게 지금은 이제 구체적으로는 표현을 못해도요.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얘기를 하는 그런 그러니까 것이 내재되어 있는 것. 음. 그렇다면 결국 그 지금 누군가가 어느 지금 아까 홍길동이가 개발팀에 가서 잘 적응한다라는 얘기는 이 의미작용을 서로 잘한다는 얘기인 거고, 의미작용을 잘 못한다 그러면 그 친구는 이젠 사실 그 조직에 그 모임에 도움 플러스 적인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치. 변화에 기여 못하는 거지. 예. 그렇다면 그 사람은 다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거고, 뭐 음. 혼자 있는 대로 보내 줘야 되는, 그 조직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예. 음. 그렇게 하면서 그게 또 선택적 진화론이 되는 건가요? 좀, 좀, 진화론인가? 좀 냉정하네, 좀.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걸 의미작용이라고 하는 의미의 규정은 뭐예요? 뒤에 의미 작용에 대해서 이제 의미가 조금 이제 깊게 얘기해야 되는데요. 뒤에 의미 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요거 예. 다음에 그거 중요할 것 예, 같은데 예, 예, 의미작용이란 정의가 예. 음. 좀 그때 냉정하긴 얘기하면 한데, 예. 그거 못하면은 이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 의미, 이게 철학과에서 그 미네소타 대학에서 강의를 들을 때 의미를 가지고 한 단어를 얘기하더라고. 그렇죠. 예. 그 의미라는 게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사고의 특징 중에 하나거든. 음. 동물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그 그쵸, 다른 그쵸. 사물이나 동물에게는 의미가 없어. 근데 인간만 이 의미를 부여하고 여기서도 이제 의무작용이 나오는데 뇌과학에서도 지금 의식에서 제일 고민 덩어리 중에 하나가 자아라고 하는 놈, 예. 그다음에 그 감정이라고 자의식. 하는 놈, 그다음에 의미라고 하는 놈, 이게 음. 아주 골칫덩어리야. 그러니까 뇌에서 의식 의미가 어떻게 생기냐는 거야. 근데 인간은 의미 갖고 살거든, 사실은. 그렇죠. 의미가 예. 없으면 우리 여기 모이지도 않아. 맞습니다. 예. 맞아요. 의미가 있긴 있으니까 모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기능적인 결합으로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야. 근데 그 의미. 어쨌든 거기에 기여를 하는 면이 있어야 개인 개체가, 그 개인 개체들은 각자 자기 포텐셜이 있잖아. 예. 그, 그리고 이제 새로운 모임에 나가서 내가 거기에 영향력을 미치려면 내가 갖고 있는 전 개체적 실제의 하중을 내가 갖고 있다고. 나의 지식이든지 나의 성격이든지 아니면 나의 윤리의식이라든가 뭐 정의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텐셜로 내가 갖고 있으니까 어떤 그 단체 그러니까 뭐 소규모 단체에 나가서 내가 거기에 일원으로 참여할 때 거기서 이제 나의 인격이 거기 적용이 되는 거지. 음.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른 개체에서는 볼 수 없는 개체 초월적인 부분이라는 거. 그러네. 예. 여기서 아니, 이제 개체적 인격을 이제 인격이라는 말을 너는 인격이 있느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데 인격이라는 것도 어떤 큰 이제 의미라는 말과 함께 어떤 큰 개인한테 사람한테는 이제 중요하게 좀 의미 있게 생각하게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쪽 뒤에서도 이렇게 예. 얘기하겠지만요. 집단적 인격, 개인적 인격. 음. 이- 그쵸. 그거를 배제할 수가 없지, 이제. 예, 사회화, 그러니까 집단, 를 얘기하는 단계에서는 그런 것들이 융합되고 결합돼서 새로운 개체화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는 개인 개체들의 인격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법인 아니면 협회 뭐 이런 음, 것들이 하나의
우리는 법인격이라고 하잖아요. 법인격. 예, 예. 그 사회 법인격 이런 것처럼 음. 그런 집단의 모양, 그 목적들을 만드는 거겠죠. 그렇지. 예. 네, 개체 초월성의 힘은 개체적인 것도 사회적인 것도 생명적인 것도 아니다. 그것은 생명적 개체화를 선행하는 포텐셜이며 이는 물리적 개체화 이전에 어떤 아낙시만드로스의 무비정자로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생명적으로 한정할 수 없다. 이런 개체 초월성의 힘은 단순하게 생명적 개체화나 생명으로 이제 설명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이상이 것이죠. 음. 다음은 포텐셜, 포텐셜. 예, 포텐셜. 이제 포텐셜 잠재성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는 심홍동은 잠재성이라고 얘기 안 하죠. 예, 포텐셜로 얘기하고 있죠. 예. 예, 포텐셜이 결국은 변화할 힘인데 그 힘이 개체 초월적인 어떤 힘이 포텐셜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 기존의 어떤 기능이 아닌 무언가 그 다른 어떤 그 정신적 좀 상위 정신적인 어떤 변화의 힘을 갖고 있는 거죠. 아까 저 교수님이 저희한테 질문하고 대답은 안 해주셨는데. 아니, 저기 박주환 대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었잖아요. 아, 네. 아, 개체 초월적 아니 존재의 상들로서 전 개체적 실제와 정신적 실제 해서요. 개체 초월적 실제와 개체와의 관계는 한마디로 규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개체 초월적 실제는 개체에 내재하는 동시에 외재하기도 하고 다만 그것은 구조화되지 않는 포텐셜이기 때문에 개체와 이 관련하여서 내외라는 어떤 위상학적 관계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다음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음. 개체 초월적 실제는 개체 내부에서는 반성에 의해 개체 자신을 문제시함으로써 자신을 초월하려는 어떤 시도를 가능하게 하고 외부적으로는 행동, 정념, 감정 등을 통해 다른 개체들과 관통하여서 집단적 개체화를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은 전자는 종교성, 후자, 어떤 외부적으로는 사회성을 낳으며 이는 공통적으로 개체의 단독성을 넘어서려 하는 시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그래서 딱 잘 집었네요. 라포가 모이기 시작하면은 교주가 나타나잖아요. 이게 딱 집었네. 여기서 반성이란 단어가 들어와요. 관통요, 이해가 반성. 리플렉션이죠, 리플렉션. 반성요. 리플렉션. 예. 그 이제는 그 반성이 우리가 잘못한 거 후회하는 게 반성이 아니라는 거 알죠? 예, 예, 예. 예, 예. 네. 예. 그러니까 성이 되짚어 성이 생각한다. 예, 예. 되짚어 생각하는 거. 예. 집단적 그러니까 인격은 더 반성의 의미가 자기 자신의 내면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종교성이라고 얘기한 거죠, 전자를. 예, 그러니까 잘못이나 이런 게 뭐 아니라 잘못을 뉘우치는 게 예, 반성이 아니고 아니, 우리 그러니까, 일상에서는 그렇게 쓰잖아. 네네. 그러니까 리플렉션이라는 게 그 왜 이제 피드백하고도 다르다는 거 알겠죠? 피드백. 음, 예, 예, 피드백은 미리 정해 놓은 거가 맞나 틀리나 검열하는 게 피드백이고 음, 여기서 반성은 리플렉션인데 뇌과학에서 얘기하는 리엔트리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음, 무엇가 이게 구조화 된다. 예를 들어서 그 개체화의 한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이제 구조화잖아. 어떤 조직화, 구조화. 항상 그것이 따르지 않으면 개체는 실체화가 안 되거든. 그래서 그렇죠. 이제 구조화, 개체화 되려면은 뭔가 지시가 있어야 돼. 규정이 있거나 방향성이, 규율이 뭐가 있어야 조직이 생기는 거지. 그냥 무작위적으로 막 이렇게 섞여 있는 거는 조직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개체화라는 거는 조직화라는 말하고도 어찌 보면은 통해요. 음,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 그
개체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집단 또 개체가 되는 건데 그 각각의 개체들이 지멋대로 행동하면 안 되거든. 그럼 거기에 야 이러면 안 돼라고 뭔가 제재가 가해져야 되거든. 그게 반성이야. 네, 그렇죠. 근데 응. 반성이라는 게 계속 다시 리인트로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치, 리엔트리, 그치. 예. 리엔트리. 예. 어떤 게 가다가도 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대목이, 누가 수정을 해주고 예, 그거를 돌아볼 수 있는 예. 그 여지를 항상 갖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피드백은 맞냐 틀리냐이지만 음, 이거는 다시 대먹임이 되고 계속 대먹이 그치, 되면서 그치. 예. 예, 되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반성하는 방향을 인간이네요. 잡아주는 역할을 이제 하는 거지. 예. 이게 반성이라는 게. 근데 반성은 방향성은 있는 건가요? 방향성이 있는 거지. 음, 그 그렇지 그냥 않으면 되돌아볼 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목표하는 방향은 있고 하지만 예. 정답은 아니지만 계속 대목임해 가면서 그렇지. 나와 목표 방향과의 일치를 계속 체크해가는. 그러니까 여기서 방향의 역할을 해주는 게 개체 초월적인 실제인 거야. 예, 개체 그렇지. 초월성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그런 꿈, 음, 의지, 뭐 이런 것들, 그렇지. 생명. 그렇게 예, 얘기할 수 있지. 우리 일반 예, 용어로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자신을 초월하는 시도를 가능하게 하고, 음, 그치? 또 바꿔버렸네. 내부적으로는. 예. 예, 예, 되게 멋있네요. 이 용어들이 이런 단어로 그런 어떤 그걸 표현할 수 있는 건 멋있네요. 음. 그러니까 우리 사회, 이한 개체 자신 문제시라는 게 결국 그 우리가 종교인들이 그런 반성,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의 문제와 명상 뭐 이런 음, 것들도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반성이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하나인 거지.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회개하는 거, 그걸 회개하는 거. 회개하는, 그게 회개하는 거. 내면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면에 음, 대한 문제식. 계속 그렇게 그걸 지금 그래서 결국 자기를 초월하는 이제 음, 시도. 예. 그러니까 아, 신민으로 살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지 못한 어떤 나에 대한 계속적인 어떤 반성인 거죠. 음. 그리고 살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근데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도 그렇고 일상에서도 우리가 반성, 회개 이런 말을 너무 부정적으로 사용한 예, 맞아요. 거야. 예, 네, 맞아요. 맞아, 맞아. 예, 예, 내 예. 자신이 내 스스로를 궤도 수정을 하고 음, 그렇죠. 그 원래 내가 추구했던 바와 어긋나는 거, 문제가 예, 된 거, 이런 것들을 고쳐나가는 게 사실은 예, 예, 반성이고 회개인데, 음, 그거를 그렇죠. 마치 무슨 죄를 저질러서 그거를 예, 그냥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하고 비는 것처럼 이 맞아요, 개념을 맞아요, 맞아요. 만들어 가지고 이게 아, 의미가 쇠퇴가 된 거지, 사실은. 예, 비는 그거, 프레임을 만든 거지. 음.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반성을 계속 하거든. 우리 예, 이 자체, 이 네, 스터디 모임 자체도 계속 반성을 한다고 네. 그렇죠. 하면서 네, 우리도 계속 수정을 해 나간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뭐 잘못할 게 뭐가 있겠어. 그렇잖아. 잘못한 건 없어.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 내가 그걸 한 단계 이제 계속 올리기 위해서 더 초월적인 단계로 가려고 반성이라는 거를 계속 우리는 내면적으로 하면서 궤도 음. 수정을 해 나가는 거지. 그게 반성이란 말이 정말 자꾸 쓰면 지금 쓰는 말처럼 또 이렇게 그 범주가 조금만큼의 정말 얇은 종이 한 장 차이로 바뀌는데, 예, 지금 음, 의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어떻게 상용되고 있느냐. 근데 말씀처럼 우리가 이게 결국 교육인 것 같아요. 반성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만 비는 거야. 잘못에 그러니까, 대한 잘못에 대한 마치 벌칙처럼 음, 사실은 이게 성장하기 위한 거고, 지금 많이 그렇지. 쓰면 회복 탄력성도 될 수 있는 거고, 이게 음, 사실은 성장의 의미나 반드시 리엔트리도 정말 좋네요. 이거 음. 이런 용어들이 정말 멋진 것 같아요. 계속 이 근데 책을. 어, 잘못하면 안 돼요. 우리는 알지만 반성의 의미를
예. 그치. 누구한테 그 암호한다고 반성하세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은 기분 나쁜 거예요. 반성하세요. 그러면 그러면 기분 나쁜 거예요 또. 아, 참. 아까 교수님이 그랬잖아. 그? 이게 박 기사님이 얘기할 때 우리가 의식이 같으면 언어가 소통이 된다고. 어? 네. 지금 금방 반성하고 얘기한 거지.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안 된다. 이해하는 사람한테 써야 된다. 참. 다음 그러니까 이어나겠습니다. 사실은 그 반성문을 말이야 한 학기 지나거나 아니면 뭐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 점검 네. 포인트로서 관건 반성문을 포인트. 누구나 다 쓰는 걸로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그렇게 하면은 반성문의 개념이 바뀔 수가 있을 것 같아. 근데 지금은 죄를 잘못하면 저질러 가지고 뭐 징계를 할 단계에서 반성문 써 그러니까는 이거는 진짜 그 꼭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 때만 쓰는 것처럼 이게 된 반성이란 거죠. 개념이 고착화된 거지. 진짜 좋은 단어가 오염됐네요. 음. 네, 계속 하시죠. 네. 집단적 인격은 개체화된 존재자들의 인격이 총합이 아니라 전 개체적 실체로부터 개체화된 실체이며 개체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환경에 구실을 한다. 그러니까 이 집단적 인격이라는 거는 개체에서 어떤 환경에 구실을 하는 거죠. 음. 예. 집단적 개체화는 각 존재자가 실현하는 전 개체적 실체의 하중이며 이 앞의 이론, 어떤 자연의 본성, 자연들을 결합하고 그것들 사이의 불균등성을 구조화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곧 소통과 함께 의미를 만들어내는 작용이며 개체는 이를 통해서 집단적 인격에 참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교수님 이 의미라고 하는 표현이 음. 공동의 목표나 공동의 존재의 가치 이런 게 될 수 있겠네요. 그것도 그런 일부죠. 의미가 예. 나오는데. 의미죠.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추구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전개체적 하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음. 이제 같이 모여서 그 공동의 어떤 그걸 위한 그 새로운 어떤 개체화를 위한 의미를 만들어서 그게 씨앗이 음. 되는 거네요. 그치. 아, 하나의 어 이게 뭐 사물에서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음. 목적성? 네, 그렇죠. 이게 목적성을 추구하는 거지. 왜 우리가 모였지? 그렇죠. 그게 예. 의미지 뭐. 그렇죠. 맞아요. 음. 모인 의미. 왜 개체화 왜 해? 이런 그 예.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예. 이유를 찾는 거, 목적성을 찾는 거 이게 인제 의미화지. 와, 이거 완전 경영학의 조직 이론인데. 신조직 이론? 그러니까 인간 생활 사회에서 이게 사회나 뭐 집단이나 이런 집단 개체 이런 데서는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지. 왜 네. 모였어? 어. 예, 그쵸. 그잖아. 모인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예, 의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모인 의미 의미가. 없이 모여 있는 거는 사실 시간 낭비지. 예, 그쵸. 아, 경영 철학, 경영 이념, 뭐 이런 것도 이제 일맥상통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 예. 예, 그렇죠, 그거하고도 통하는 그렇죠. 거지. 예. 예, 그게 근데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네. 그걸 무시하지만 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그거를 실제로 다 사용하지 않나요? 이게 집단의 지금 의미로서 정리도 하셨지만, 개인한테도 그 내각에서 정보가 들어가는데 그게 유의미하느냐, 무의미하느냐. 그거부터 따지고 통계도 유의미한 그 거냐, 무의미한 거냐. 뭔데 데이터 뽑을 때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거기 박주환 이사님 근데 그거. 근데 제가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저는 30명, 음, 20명부터 30명 계속 조직화를 해왔잖아요. 저한테 그 조직화는 그 당시 20명 때는 그냥 생존이었어요, 생존. 음. 먹고 사는 생존, 거 지시를 잘 이행하면 되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음. 근데 이제 100명, 60명, 70명이 되고 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음. 근데 그러면 이제는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선별되고, 그러니까 남아야 될 사람이 남고 나가야 될 사람이 나가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조직이
의미화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있다고 지금 생각이 돼요. 근데 음, 그 당시에는 그런 목표가 없었어요. 비전도 없고 그냥 생존이라고만 얘기했을 때 너무 그 안 맞는 거예요. 지금 7-80명의 그 모임에는. 음, 그때 그치. 그래서 그때 그래서 교수님하고 이제 그 경영 철학을 만든 거죠. 그 음, 비전을 만들어 보고 그러면서 그 비전의 메시지가 그때 저는 되게 의심했어요. 이 메시지가 무슨 의미가 있나? 아니, 무슨 힘이 음, 있나? 음. 음. 메시지일 뿐인데 그냥 나 혼자 떠드는 거예요. 그냥 나는 화성 간다? 이걸 누가 아니, 믿어? 내가 그 순간적으로 느낀 건데, 예, 내가 어쨌든 그 데이터 분석이요. 예, 데이터를 내가 이제 학습에서도 이제 학습 과정에 대한 데이터를 그냥 무조건 모아요. 일단은 구분 음, 없이 항목을 이제 이게 뭐냐 따질 것 없이 무조건 모으면 정말 정말 어떨 때는 뭐 정말 심하게 70% 이상이 쓰레기 데이터일 수도 있어. 이게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데이터를 그다음 유의미한 거를 거기서 이제 찾는 거죠.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정보가 뭐냐, 그 유의미를 찾는 거지. 그게 이제 데이터의 유의미한 걸 찾는 작업이 이제 모은 다음에 이렇게 하는데 양이 많을 때 결정적으로 유의미한 걸 찾는 게그 그 작업이 그 많은 양을 이끌어가는 결정적 정보의 유의미한 거를 이끌어가는 데이터 그의 가장 중요한 항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는데 지금 말하는 것도 사람도 똑같다는 얘기잖아. 양이 많아질 때 음, 유의미한 흐름, 유의미한 정보가 유의미한 뭐라지? 그 유의미한 부분을 아니, 찾는 거. 그가 다른 비슷해요. 근데 음. 문제, 비슷하긴 한데,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의미 부여 작업 있잖아요. 의미를 부여한다는 건 우리는 행복을 추구할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메시지잖아요, 그냥. 근데 나는 이게 생존하고는 상관없는 걸로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아, 이런 말이 왜 필요하지? 지금은 당장 나가서 수주하고 이런 게 더 중요한데, 근데 조직이 크고 이렇게 성장할수록 그 메시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정말 요즘 많이 깨닫고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아,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방향, 그리고 안 맞으면 또 나가기도 하고 이러는 어떤 선택 과정이 그 메시지에서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직이 이제 한 의미로 계속 이렇게 모아지고 있는 이런 모양들이 이제 조금씩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음. 지금 이 집단적 개체화의 과정의 의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찾는 것도 있죠. 우리 회사는 자기들이 찾는 게 아니라 그 오너가 뭔가 미션을 주는 거잖아요. 음, 비전을 주고 미션을 주고 그걸 그거를 내재화시켜 가면서 만들어 가는 것이 의미의 화의 작용인데 아, 그런 게 의미를 메이딩하는 거네. 네 교수님 근데 그게 되게 말하자면, 중요한 아, 저희 같은 조그만 조직도 그런데 진짜 큰 음, 조직에서는 '아 그래서 메시지 하나로 조직을 움직이는 거구나.'라는 걸 음, 정말 깊이 깨닫고 있죠. 아, 메시지를 주는 그러니까 그 뭐야 생존을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협업하고 일하는 거가 예. 개미나 네. 그 그쵸. 벌들하고 똑같은 거지. 네 그렇죠. 어. 그 개별적으로 하는 건 위험하고 네. 모여서 할 때 걔들한테는 뭔가 이점이 있기 네. 때문에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회를 이루고 하는 건데 네. 거기에는 그런 개체 초월성이라는 건 발견할 수가 없지.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제 인간 집단이 커지면 개체 초월성이라는 것이 그게 오히려 원동력이 된다는 거지. 그렇죠. 네 그 맞아요. 집단 개체를 이루는 힘이 그 개체 초월성에서 의미작용에 그게 원천이 되고 씨앗이 되기 때문에 그게 없이는 집단 개체라는 것이 잘 유지가 안 되는 거지. 예. 음, 그래서 국가도 그렇고 뭐 다 맞아. 그렇다는 거잖아요, 교수님. 예. 그렇지. 그게 네. 흔들리면 국가도 흔들리는 거예요. 네, 네. 음. 네. 야, 먼저 예습했네요. 읽으시면 확실하게 이해되겠다. 그리고 읽어보면 쫙 말이 이해가 되지, 네, 근데. 다 이어지는데 벌써? 네. 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의미작용이 조건으로서 집단적인 것. 해서 이제 의미는 언어를 앞서는 것인가 아니면은 그것은 이제 언어로부터 유래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언어가 먼저인지 의미가 먼저인지 이 문제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논쟁적 문제였다는 겁니다. 근데 심홍동은 명백히 의미 작용이 언어를 앞선다. 그냥 의미 작용이 음. 있고 그 다음에 언어가 있다는 그런 입장을 보였고요. 언어는 정보를 실어 나르는 도구이자 표현의 매개자일 뿐 의미는 존재자의 연관이지 어떤 이제 순수한 어떤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음, 심홍동은 우선 이제 심홍동이 우선 강조하는 것은 집단적인 것, 개체 초월적인 것의 현존이라는 것이고요. 정보의 전달은 이를 해석하는 존재자들의 집단을 이제 전제한다는 겁니다. 존재자들이 이미 이제 있어야지 이제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고 이제 그 위에 이제 의미가 만들어진다는 거, 그 위에 이제 의미 작용이 있고 이제 언어가 이루어진 이제 발생한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집단은 미리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의미 작용과 더불어 구조한다 된다. 그러니까 어. 동시적인이라고 좀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의미 작용과 더불어 구조화된다는 것을 보면요. 그래서 신화나 의견, 신념, 태도 등은 이렇게 해서 생겨난다는 것이고요. 결국 의미 작용은 개체에 연합된 전 개체적 실제가 조직화하고 집단적 개체화를 낳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의미작용이라는 것은 이제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집단적 개체화가 이루어져야지, 그러니까 혼자로서는 의미작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나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따라서 의미는 개체를 넘어서는 전 개체적 하중의 어떤 존재자들을 관통하는 데서 유래한다. 이렇게 음. 얘기합니다. 아, 멋있네요. 음, 표현들이. 근데 솔직히 이 의미에 대해서는 아까 제 교수님께서도 뭐 어디에서 한 달 동안 얘기했다는데요. 그 의미라는 거는 그냥 구체적으로 딱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의미라는 것이 이제 단순하게 언어의 의미작용이 앞선다는 거, 그것만 좀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의미라는 거는 인간이 그 자기네들이 표현 수단, 자기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언어를 만들었잖아. 예. 그래서 언어로 붙인 이름이지 그렇죠. 그 의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떤 그러니까 뇌과학에서도 이제 이게 의미에 대해서 지금 계속 연구들을 한다고 그러잖아. 근데 그거를 의미라는 우리 언어의 개념을 가지고 그게 뭘까 찾으면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 뇌과학자들 중에 이제 고수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 왜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자꾸 자연의 현상을 이해하려고 하냐. 그러면 거기에는 언어의 틀 속에서 한계를 그 접할 수밖에 없다. 그냥 그 뭐 양자역학이든 뇌과학이든 이런 생물학이든 신경과학이든 그런 학문적 입장에서 그 현상을 이해하고 왜 이런 게 발생할까라고 연구를 하는 게 더 맞다는 거예요. 음. 그게 나는 요즘에 읽은 책에서 되게 그 통찰력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 붙여놓고 그게 뭐지? 하고 자꾸 이렇게 거꾸로 사실, 음. 그걸 추적해 나가서 이게 뭘까 찾으면은 금방 한계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예, 지금 그렇죠. 내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 감정.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를 감정을 갖다가 이렇게 세분화해서 단계별로 어떤 단어가 적합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잖아. 예. 이게 사실은 언어 중심적인 사고거든. 아, 음. 네, 네. 근데 그렇죠. 이걸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거는 그렇지. 내가 다른 사람하고 의사소통하려면 예. 그렇잖아. 뇌과학이나 이런 우리 심흥동의 개체화 이론이나 이런 것도 새로운 개념을 자꾸 만들어내서 그걸 가지고 이게 무엇을 의미한다라는 거를 어, 전달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썼던 단어들을 다시 불러낼 수밖에 없어. 그렇죠. 물론 대철학자들은 자기가 개념을 만들어 버리지. 근데 새로운 이렇게 단어를 만. 새로운 개념을 입히기도 하잖아요. 예. 음, 그 사실은 아마 심엉동도 그
저기 뭐야, 어, 그 어펙티비테라고 그 원어가 돼 있던가? 그 네. 불어 그 개념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려니까 거기에 음, 상응하는 우리 단어가 없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그치. 정념이라는 이상한 단어를 갖다 왜냐면 나 붙였다고 쓰는 게, 생각을 하는 그치. 거지. 예, 그래서 그러네. 이제 현재 언어 중에서 이미 나와 있는 사전에 명시되어 있는 그 단어들 중에서 그 심홍동이 의미하고자 했던, 나타내고자 했던 본 개념에 가장 가까운 단어가 무엇일까? 사실 번역자가 고민이 그거거든. 음. 예. 그 작업을 내가 한번 해보려고 지금 하는 중이야. 근데 그러니까 그것도, 어쩌면 지금 저희가 공부하면서 이걸 아까 말씀하시던데 참 이거는 지금 일단 불어 아니에요? 불어? 언어 불어야 원래 원어는 음, 불어로 돼 있는 책을 불어잖아요. 불어를 어, 영어로 갖다가 지금 다시 이거 국어로 번역했다면 여기에서 지금 벌써 번역된 것 자체의 단어값이 아니, 표현하는 어휘의 황수영님은 그 불어를 번역했어요. 불어를 번역했어요. 네. 황수연 교수님, 황수연 교수는 프랑스에서 공공이요. 공부를 네. 해서 네네. 직역하는 거야. 영어를 그러면 번역한 건 아니야. 네, 아까 영어 얘기를 해서 그냥 불어라고 번역했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처럼 우리 언어의 한계 때문에 지금 음, 또 번역되는 거잖아요. 그게 말씀처럼. 그렇지. 그렇죠. 네.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정말 사실 계속 너무 멋지다. 우리 박 이사님도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같은 단어에 대해서 음, 교수님이 지금 감정에 대해서도 그렇게 우리가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언어에서 어휘의 정의를 기본으로 다시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예. 어휘의 그렇지. 정의, 어휘의 정의를 정말 기본값으로 갖는 게 정말 학습의 기본이다. 음, 이런 게 교수님 계속 말씀하실 때 자꾸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데 그게 참 괜찮은 거예요. 예? 예. 그게 오히려 굉장히 어 멋진 감동을 더 일으키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계속 말해 주니까. 예. 음, 그리고 맞아요. 공부를 자꾸 하잖아. 그러면 그 어휘 단어의 뜻을 명쾌하게 표현을 해야 그 말이 통하기 때문에 그 단어를 다른 걸로 바꿔 놓으면은 음. 갑자기 그 생각의 체계 자체가 싹 바뀌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이게 그 적응이 안 되지. 싫고 짜증 나고. 싫고, 예, 예, 예. 짜증나고. 그래서 단어를 정확하게 좀 썼으면 좋겠다고 이제 계속 강조를 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은 뭐 그렇게 까탈스럽게 어? 그냥 아니 대충 그게 붙여서 저도 얘기하지. 사실 교수님이 감성부터 얘기할 때 그때도 사실 이게 처음 얘기하실 때 우리 벌써 몇 년 전이잖아요. 그 얘기하신 게. 음, 그런데 이게 탁 다가오지 않았어요. 정말 대단하다 이랬는데 심홍동에서 완전히 방점을 찍는 것 같아요. 저는 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네. 이게 이게 소통에서 정말 중요한 게 그게 자신한테 너무 중요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 단어 때문에 얻어지는 나의 여기서 또 감정, 또 음, 깨달음. 이게 이 언어값이 결국 어휘의 이해도, 어휘의 정의죠. 어휘의 정의, 그 음. 정의로부터 사용되는 어떤 역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한 기본인 것 같아요. 이게. 이미 대학자들이 수십 번 얘기를 했어. 네, 인간의 지성은 그 사람이 쓰는 언어에 제한을 받는다. 네. 네. 과학도 이건, 그 사람이 얼마나 어휘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가의 수준 정도밖에는 과학을 못 한다는 거예요. 네. 정말 정답입니다. 근데 이게 교수님처럼 이게 문제는요, 그렇게 많이 얘기하셔도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제 듣는 사람이 계속 자기 번역을 하면 이게 소통이 안 된다는. 아니, 자기 번역하면서 또 맞추고 그러는 거죠. 그렇지. 예, 예. 예, 그걸 나무래면 안 되지. 예, 예, 그렇죠. 그 사람은 당연하게 그 생겨. 사람의 어휘 수준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네. 하면 안 돼. 네. 음, 예,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거를 자꾸 깨우쳐 주는 게 중요한 거지. 네, 예. 네. 어휘를 늘려주고.
그래서 우리 네. 제주도에서 걷다가 그랬잖아. 음. 범주의 개수를 네, 늘려가는 게 우리 공부의 목적이다. 네. 아, 멋진 맞아요. 말을 그때 네, 만들었죠. 맞아요. 맞아요. 세상은 자기가 알고 있는 범주 내에서 세상을 보거든. 네, 근데 네. 그 범주를 확장하면 그럼 세상을 보는 시야가 확 늘어나는 거지.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인류의 발전, 역사의 발전, 문명의 발전이라는 게 결국 범주의 확장이야. 네. 네. 그러니까 아, 현대 사회를 살면 현대 사회에 적용되는 범주만큼은 알아야지. 그렇죠. 예, 그게 중요한 거지. 네. 아, 좋네요. 음. 네. 네. 아, 교수님이 여기,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데 현대 막 이제 범주를 안다는 거는 너무 양이 많습니다. 이제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그 옛날에 그 과거에 옛날이라고 하면 뭐 중세가 될 수도 있고 그 전이 될 수가 있지만은 그 수많은 어펙션 그 단어들이 써왔던 것들을 다 알고 물론 다 알 필요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예. 사회의 어떤 AI 뭐 어떤 것들 다 알고 너무 많습니다. 물론 불필요한 것도 많이 있겠지만요. 아, 그래서 그 신품이 좋은 거예요. 바로 따끈따끈하게 이렇게 대학에서 다 교육받고 나온 친구들이. 아, 이게 혹시 오해가 될까 봐 제가 그 말에 우리 그 박상호 박사님 말에 정말 공감하면서 금방 그 말씀하신 범주의 확장이 그, 그 개수가 많아지는 것보다 범주가 그 많은 종류들을 범주를 많이 알게 되면 예, 확장이 맞죠? 이것도 우리 정의 확장 확대입니까? 제가 지금 이게 확대, 포함하는 확대. 단어죠. 어? 확대지 그럼 이거는. 예, 확대. 네. 네, 범주의 확대를 하면 더 음, 간결해지죠. 예, 범주의 확대. 그러니까 하나의 뜻에 결국 이렇게 언어들이 모을 수 있는 거,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범주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그 많은 정보값을 결국은 하나의 범주에 담을 수 있는 거. 결국 범주의 이번에 확대. 아, 저는 음. 그것도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음. 네. 다음 네, 예, 네, 성적 특징. 예. 성적 특징과 의미작용. 이게 특이하게도 심흥동은 전 개체적 자연과 개체화된 존재 사이에 성적 특징을 개입시킵니다. 이 성은 개체화가 된 이후에 인간 개체의 어떤 속하는 특징이 아니고 개체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어떤 상태에 연결되어 있다. 아까 이제 처음에 서두에 교수님께서 이제 그 개체화를 얘기하면서 미리 이 성도 이제 이미 이제 그 개체 이후의 것이 아니라 개체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은 이제 개체에 남아 있는 순수하게 무규정적인 하중이 아니라 개체 초월성을 반영하면서도 어떤 방식으로 구조화되어 어떤 이제 개체에 내재하는 특징이다. 이렇게 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홍동에 의하면 성적 특징은 주체로부터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주체로부터 이해해야 한다는 건 어떤 건가는 이제 자세하게 모르겠는데요. 주체는 언제나 집단과 세계를 향하며 자신 안에 개체화된 상태와 어떤 전 개체적 하중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주체라는 말은 한번 좀 이해를 못했습니다. 솔직히 여기서는요. 그래서 이 심홍동의 말을 이제 심홍동이 이제 글을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데요. 전 개체적 개체화된 개체 초월적인 상은 완벽하게는 아니지만은 부분적으로 이 전개체적 상이 자연, 개체화된 상이 어떤 개체 초월적 상은 어떤 정신성의 개념들을 지시하는 것에 상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체는 대상의 상에 대립된 어떤 존재의 상이 아니라 존재자의 이 세 가지 상과
통합되었고 어떤 체계화된 통일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이 주체라는 말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저는. 이게 주체가 개념 자체가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 없는 존재라서 어 그냥 우리 인간의 언어로 그 주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여기서 설명한 그대로지 뭐. 존재자의 세 가지 상, 그러니까 자연적인 거, 개체, 그다음에 뭐 정신적인 거, 이런 것들의 총합체. 이게 쉽게 얘기하면 아까 이제 우리 박주환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왜 그 자의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의식. 그러니까 이게 그 물질 개체에는 주체라는 게 없지. 네. 물론 종교에서는 있어. 하나님이 주체야. 음. 신이 주체야. 근데 그거는 인제 뭐 현대 사회에서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거고, 이게 정신적인 개체화가 되면서 생명 개체가 인제 주체라는 게 탄생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 근대 철학에서도 데카르트 이후에 주체라는 말이 인제 본격적으로 쓰였지, 그전에는 신이 지배하던 중세까지는 주체라는 말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심홍동도 그걸 여기 그 뭐야 개체화 이론에서 담고자 했던 거지. 결국 자연물에서 나오는 건 아니고 인간의 정신적 개체화가 진행되고 집단적 개체화까지 가려면은 누군가는 그거를 그 의도하는 자의식을 가지는 뭔가 존재가 있어야지 가능하다는 거거든. 그렇죠. 그거를 주체라고 하자. 그러니까 주체라는 게 뭐 이렇게 딱 이렇게 실제처럼 보이는 게 아니고, 그런 그 통합된 여기 자연, 개체, 정신적 정신성, 이런 것들을 총합해 놓은 그 뭔가를 그냥 주체라고 하자. 지금 그래서 막연한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도. 근데 우리는 그냥 보통 내가 주체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이 생물이나 우주의 자연의 이렇게 형성 과정을 제3자적 입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자 할 때는 주체라는 게 사실 신밖에 없어. 그렇게 보면. 그렇죠. 그잖아. 그걸 만들 수 있고. 관장하고 방향성을 정하고 뭐 어? 그 조직화를 막 형성하고 하고 하는 것들이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하기에는 사실 설명력이 너무 좀 부족한 거지. 근데 집단적 개체화는 그거는 인간들이 중심이 돼서 걔들이 자의식이 발동을 해가지고 의미작용에 일치일체 다 자기의 인격으로 들어가가지고 기여를 하고 해서 집단이라는 게 형성이 되니까 그때는 이제 주체라는 말을 써도 별로 이상하지 않은 거지. 그러네요.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더 여쭤보면요. 이제 집단적 인격, 어떤 정신성, 이거는 저기 주체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겠는데, 자연, 개체, 이거는 인간을 넘어서서 얘기하는 주체를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떤 존재하는 거, 개미,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얘들은 주체라고. 자연이나 여기 개체, 정신성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는 주체라고 할 수가 없지. 응, 하나하나는 주체라는 걸 인정할 수가 없고 주체도 아니고. 근데 그것들이 서로 연계가 되고 융합이 돼서 밀집되고 음, 체계화되면은 이제 내 모델링 이론 따지면 3차원의 뭔가 체계가 갖춰지잖아. 예. 그러면 걔는 주체가 된다. 아, 그래서 네. 음, 근데 이 밀집되고 주체 체계화된 통일성, 이게 주체라는 아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주체가 집단의 주체 아닌가요? 집단의 주체지. 예. 예예. 그러니까 이게 좀 개별의 주체가 아니고 개인 상의 음, 주체가 아니고 집단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 존재의 상들에 대한 밀집과 통일성이라고 한다면 음. 저는 이해될 것 같아요. 예, 우선 뒤에 보면은요, 심홍동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심홍동이 이 놀라운 점은
뒤에서 이제 그 뒤에 얘기하는 건가요? 이제 네네. 이 주체를 집단적 개체화로 봤다는 뭐 그런 것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음. 음, 그렇죠. 음. 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극단의 항들과 중간지대, 감정, 여기서 감정이 나옵니다. 생명을 이해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바로 형상 진료적 도식이다. 도식이라는 게 어떤 뭐 선입견을 넘는 거군요. 이게 어떤 뭐 스키마 뭐 그런 것도 넘는 거죠. 예. 스키마야, 이게 스키마. 뭔가 네. 설계도. 이렇게 예, 그 설계도. 네. 예, 도표를 도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표.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생성을 이해하는데 이제 방해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도식이요. 그래서 생성의 구체적인 과정인 개체 발생이 넓은 의미에서 형태를 갖추는 과정이긴 하지만은 그것을 양극단의 향들인 형상과 진료로 분리해서 그것들이 이제 종합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은 매우 불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심흥동에 의하면 이것은 발생의 중간 과정, 이제 처음에 이제 서론에서도 얘기했는데요. 발생의 중간 과정을 놓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일단 이 중간 지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지대는 다름 아닌 전 객체성의 영역이고 집단적 객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한다면은 그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제 중간지대는 뭐 이게 물질적 이제 뭐 객체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 집단적 객체화에서는 그 중간지대가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감정은 개체 안에 잔존하는 전 개체적인 것의 어떤 포텐셜로부터 이해한다는 것이고요. 계속 이제 전 개체적인 포텐셜 우리가 이제 얘기해 왔고요. 이것은 집단적 개체화에 참여하면서 감정으로 구조화된다고 하고요. 여기서 감정을 좀 더 얘기하면은 감정은 주체 내부에서 본다면 전 개체적인 것의 하중과 개체화된 존재 사이의 갈등을 보여주며 주체 외부에서는 소통을 통한 의미작용의 발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내부의 갈등은 이미 구조화의 시작이며 이는 집단적 개체화를 통해서만 안정화될 수 있다.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읽으면서 이제 우리 박주환 대표님이 아까 이제 좀 말씀을 이제 해준 계시는데 조직 내에서 어떤 대표님과 직원들과의 갈등 이거는 이미 구조화가 시작됐기 때문에 집단적 개체화를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안정화될 수 있다. 뭐 이미 이제 알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 저는 좀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가요? 근데 그 서로 저와 우리 직원들 간에 그 의미작용이 있어야 미작용. 된다라는 거죠. 의미작용을. 거기에 음, 예, 그 그 집단 의미라는 거는 비전과 뭐 어떤 근데 여기서는 음, 감정에 대한 부분이 나왔어요. 이 예, 감정이 그 전 개체적인 영역과 지금 현재 어떤 집단적 개체 간의 사이에서 음, 이 감정의 가 일어나야 된다. 이게 중간에 있었는데 음, 감정은 이 갈등이 이제 그 소통을 통해서 의미작용을 이제 이 감정이 뭐라고 써 있는데 조화가 된다 했나? 음, 예. 감정이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감정의 동질화? 음,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근데 저는 이 아 맞다. 말이 감정으로 구조화된다. 어, 음, 아니 감정을 중간 지점으로 해서 또 얘기하는 것도 이것도 멋진데 앞에 거를 또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내부의 갈등이 이미 구조화의 시작이며 이는 집단적 개체화를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음. 의미작용에 의한 집단적 개체화를 통해서 집단적 개체화가 이제 방법도 알려줬고 안정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개인하고 같네요, 결국은. 개인의 구조화가 일어나는 과정이 우리가 그 저번에 우리 할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실패라든지 이런
그 포텐셜로 일어나는 혼돈 이런 부분들이 구조화 작용을 해서 어, 그 구조화가 일어난다는 그 자체는 또 다른 이제 어떤 혼돈 상태, 이게 집단이 일어나기 바로 전 단계인데 그게 오히려 집단적 개체화를 통해서 안정된다는 그 말이 존재의 실존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집단의 그 집단 구조의 어떤 존재가 집단 존재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집단적 개체화라고 하는 그 앞에 우리 그 초월성이라든지 의미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지금 설명하는 거죠. 이런 것들로. 그러면 개인하고 지금 똑같은 거 아닌가요? 구조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근데 이게 그 순서적으로 라포가 되게 중요하다. 처음에 감정적인 그 구조화 시키는 것이 먼저 되게 중요하다라는 게 또 얘기가 되네요. 아니, 나는 좀 이해한 게, 지난번에 개인 할 때, 우리가 감정이 막 혼돈되고 카오스 상태다, 막 이런 것이 사실은 거꾸로 얘기하면 실패가 좋은 거다. 뭐, 혼돈이 시작이다. 한 것처럼, 내부 갈등이 시작되는 거의 구조화의 시작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인원이 많아져서, 갈등이 빚어진 게 포텐셜이 이제 막 이게 보여진다는 그런 거죠. 그게 구조화의 시작이라는 거지. 그때 의미를 부여해서 집단적 개체화를 만들어야만 이게 안정된다라는 게 완전히 이게 정답까지 지금 답을 얘기했다. 지금 그런 얘기 거죠. 네, 그게 이제 맞아요. 개인하고 같다는 얘기죠. 개인하고. 예. 그거를 사람이 아까 많아져 갖고 그 어려움이 생긴다. 근데 거기서 지금 어 교수님 통해서 저기 유클리트도 지금 의미작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네. 집단적 개체화를 안정화를 시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구조화하려고. 아, 네, 맞아요. 그걸 지금 해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음, 음, 그러니까 구조화하는 게 이게 감정으로 아까 구조화하고. 우리가 초창기에 음, 감정의 층위가 다양하다 이런 얘기를 이 수업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었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서 감정이라고 이제 한마디로 했는데 어, 아까 이제 한비찬 이사가 생각하는 그 개인 내 그 개체화 과정에서의 감정의 역할, 그다음에 집단의 개체화 과정에서의 감정의 역할은 그 감정의 층위가 다른 것들이 작용하는 거예요. 음, 정서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그게 그러니까 집단이에요. 아, 우리 개인의 개체화 과정에서의 감정의 역할은 음, 여기서 굳이 따진다면 감응, 감흥, 감응. 왜 감흥, 이렇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거 있잖아. 이게 감응이잖아. 음,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오면은 뭔가 반응하는 그것도 사실은 감정의 저단이거든. 그리고 왜 통증, 몸에 어디 이렇게 아프거나 뭐 꼬집었을 때 이렇게 아픈 거 이런 거는 그것 이것이 사실은 감정의 저단이 그러니까 저수준의 감정이거든. 그것도 그 이제 다마지오가 아까 그런 걸 구분했다는 얘기를 아까 했는데 그런 감정들은 개인 개체화 과정에서는 그게 매개자 역할을 해. 그것 때문에 내가 구조를 바꿀 수도 있고 이 개체화 과정에 변화가 생길 수가 있다고. 음, 그런데 집단 개체화되는 과정에서는 약간 고급 감정들, 정서라든가 그 집단적 어떤 갈등에서 생기는 감정의 골 이런 것들은 집단적 개체화의 자양분이 된다는 거지. 걔들이 작용을 해서 집단적 개체화의 방향성이나 구조화나 조직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그런 감정들이다 이거지. 그래서 그 감정을 그냥 하나로만 보면 이게 구분이 안 되는데 그렇게 감정의 레벨, 층위를 본다면 특히 아까 왜 4단이라고 하는 거, 그 고봉 기대승하고 퇴계 네. 이황이 얘기했던 4단 칠정론의 그 갈등이 4단은 전형적으로 집단에서 발생하는 것들이에요. 음, 그렇잖아. 측은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무슨 수호지심 이런 것들은 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작용하는
감정이야, 걔들은. 근데 아프고 통증이 있고 그 뭐야 무섭고 막 두렵고 이런 것들은 개인적 수준에서의 개체화에 영향을 미치는 감정들인 거지. 그 층위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거를 그 감정이 어쨌든 그 조직화나 개체화 과정에 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중간 매개자로서 그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구분을 하면. 그걸 구분을 안 하면은 왜 이건 인간한테도 분명히 감정은 개체화 과정에 역할을 할 텐데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 뭐 개인의 감정이 왜 또 집단에 적용이 네, 되지? 이게 혼란스러울 수가 있고 네, 그지? 그렇죠. 구분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음, 이걸 그 감정의 층위를 구분하면은 저수 수준에서는 개인 개체화 과정에 그게 작용을 하고 집단에서는 그 사회적 어떤 도덕 개념이라든가 윤리성 이런 데서 발생하는 감정들, 그 정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하면은 그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아. 약간의 그 법 감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 법이 있기 전에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어떤 의식, 윤리의식 같은 것들, 그거는 그런 감정의 어떤, 결과야, 사실은. 그걸 감정에, 그러니까 이걸 지키면 좋고 안 지키면 싫은 뭐 그런 어떤 것들을 합의한다는 얘기신 거죠? 예. 그러니까 그 고봉하고 퇴계가 논쟁한 것 중에 하나도 그런 거야. 그 사단이라는 것이 이의 작용이냐. 음, 주자가는 그렇게 얘기했거든. 네, 사단은 이의 작용이다. 즉 원리, 이 그렇죠. 이데아의 작용이다. 이성의 작용이다. 음, 근데 칠정, 7가지 그 감정은 정이라고 하는 거는 기의 작용이다. 즉 이해작용. 사물과의 접하는 데서 발생하는 작용이다. 근데 어 저기 율곡은 저기 택의 이황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양쪽에 다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야. 정에도 이성이 작용할 수가 있다. 음, 꼭 이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기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이도 작용할 수 있다. 그게 음, 그래서 선, 악을 구분할 때 그 사단은 선한 것만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음, 왜냐면 이게 도덕이나 윤리에서 나온 감정이기 때문에 선한 것만 있지 그게 나쁜 건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측은지심이 나쁘진 않다는 거지. 그렇죠. 악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 그렇지만 정은 화를 나고 뭐 그 기쁘고 행복하고 슬프고 이런 것들이 그 나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음, 악도 있을 수가 있다. 그건 기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 처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그거의 정도가 과하면 그게 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 퇴계가. 음,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성에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음, 예. 그래서 이걸 층위로 감정을 구분해 가지고 나눠서 얘기를 하면 여기서 감정이란 한 단어지만은 어, 이게 개인 개체화 과정과 집단 개체화 과정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다. 네, 예.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교수님. 음, 음, 정말 또 그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지금 음, 이 번역을요. 예, 감정은 개체 안에 잔존하는 전개적인 것의 포텐셜로부터 이해해야 한다. 그 음, 개체의 감정을 얘기한 거고 음, 이것이 집단적 개체화에 참여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군으로 감정의 군으로 표현하면 음, 감정군이 정서를 양성한다고 하셨잖아요. 음. 그러니까 집단적 개체화에 참여하면서 정서로 구조화된다라고 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내 생각에는 그게 예, 더 예.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 저도 그게 정서라는 이해하기가 말로 쉬워서 쓰는 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음, 동일한 감정으로 얘기하지 말고 굳이 음, 표현하자면 개체화에 참여하면서 감정군으로 구조화된다. 그 감정군은 정서인 거죠. 음. 필요하다면. 그치.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음, 번역하고 있는 걸로는. 예, 정말 이해가 잘 돼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음, 그래서 이 앞에 또 그 바로 윗줄에 이 중간지대는 다름 아닌 전 개체성의 영역이고
집단적 개체화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한다면 이거는 감정으로 해석해도 되는 거지. 이 감정이 이제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이 디폴트. 그러면 정말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감정을 감흥이라고 한다면 또 언어 하나를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게? 만든 네. 거 아니야. 찾은 거지. 예, 예. 아니, 어쨌든 한번 이거는 내가 정리를 해보려고 그래. 아 지금 박에서 지금 여기 우리가 또 이렇게 해석하니까 좋네 번역이 여기에. 요, 네. 정서. 네. 근데 감정 그 앞에 감정군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된다는 거지. 감정군. 음, 음, 예, 정서 앞에 가로 앞에. 예. 거기 말고요. 거기 말고 여기 정서라고 가로친 데 있잖아요. 예, 거기에 예, 그거요. 예. 그러면 좀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예. 음. 근데 저게 감정군이 정서예요. 정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한 거야. 4개월 동안 이 해석을 한 거야, 지금. 네.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 네. 끝인가요? 이상으로 아, 고생했어요. 아니 여기 2개 안 나왔어요? 끝났습니다. 아직. 죄송합니다. 이게 하나 더 있어? 2개, 2개. 뒤에 이분이 정리한 게 있어 갖고서 죄송합니다. 이거 마무리를 좀 더 하겠습니다. 해놓은 게 예, 있었어요. 예, 네. 해요. 네. 아니 여기서 이제 책은 이제 이 황수영 박사 얘기는 이제 책은 여기서 끝난다고 합니다. 근데 음, 어떤 이제 집단적 개체와의 내용을 이제 정신적 개체와의 관계 속에서 나름대로 이제 정리하고 마친다고 하는데요. 어, 이 두 번째 중 정신적 개체화에 있어서 심홍동이 어떤 독창적인 점은 주체의 구성이 집단적인 어떤 개체화와 동시적이라는 주장입니다. 주체의 음, 구성이. 예. 음, 이- 그래서 주체는 자기 자신 속에는 언제나 스스로와 이제 불일치하는 채로 있는데 그것은 집단적 개체화 속에서만 자기 자신과 일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야, 있고요. 동시라는 음. 거 멋있다. 태어나면서부터 딱 집단적 개체화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저도 그렇게 예, 예. 맞습니다. 와, 이게 예, 이제 라캉의 조금 더, 철학하고 상당히 맞아 떨어지는 얘기네, 예, 이게. 예, 양자적 철학이. 와, 대단하네. 라캉. 낙하요. 라캉의, 예, 대단하다. 예, 지각과 감정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일까 해서 이 내용은 정신적 개체화의 핵심을 이룬다고 합니다. 음, 우선 정신적 개체화는 생명적 개체화를 연장하면서 나타나는 어떤 의미와 작용이다. 이 작용은 이미 개체화에서 나타나는데 거기서 의미라는 것은 생명체가 처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데서 나온다. 이렇게 음, 얘기합니다. 이제 개별화에서요. 개체화된 존재자는 생명적 차원에서 구조화되어 있고 따라서 종적 특징을 나타내며 또한 성적으로 분화된다. 이게 개체화된 존재자입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이제 인간 쪽으로서 얘기할 때 개별화된 존재자는 특수한 상황에서 처해 있고 자신만의 독특성을 지니며 여러 우발적 경험들과 감정들을 갖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개별화된 존재자는 스스로를 다른 개별화된 존재자와 분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에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무엇보다도 인격체들의 관계이다. 이 존재자들의 이제 다른 개별화된 존재자와 분리할 수 있는 것 또는 인격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인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인격체는 타인과 소통하는 존재이다. 그래서 인식이 의미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관계망 속에 들어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식이 의미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관계 속에 들어와야 한다. 예. 관계적 인식은 원자적인 개별자 상호 간의 어떤 관계에서는 나올 수 없고 이 관계적 인식이라는 것은 어떤 조직망 그런 거에서요.
공동체에 의한 어떤 중개를 필요로 한다 얘기합니다. 관계적 인식이 불가능할 경우 지각과 감정은 자신들만의 세계에 고립된다는 겁니다. 음, 그래서 개체화된 존재자들은 각자 개별화를 이제 향해 운동하고 개별화된 존재자는 다른 개별화된 존재자들과 관계 맺음을 운동하게 된다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계속. 개체 초월성은 모든 외재성과 모든 내재성 사이의 진정한 관계이며 내재성과 외재성의 경계에서 개체가 스스로를 넘어서는 차원이다 얘기하고 있고요. 음, 문화가 개체 상호 간의 관계를 전제하는 반면 개체 초월성은 오히려 문화 이전에 문화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음, 얘기합니다. 개체 초월성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개체화와 마찬가지로 집단적 개체화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이제 반복하고 재통합하는 과정,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친다는 거고요. 이미 어떤 방식으로 구성된 집단은 세대를 이어가면서 또 외부에서 새로운 개인들을 받아들이면서 매번 새롭게 재통합하는 과정을 거친다. 얘기하고 있고요. 음. 사회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관계를 야, 내포하고 그것을 부양하는 체계다. 앞에 이제 나왔던 얘기를 또 한번 음. 마무리하면서 이제 끝내고 있습니다. 이제 또 결론을 대신해서 이제 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이제 제가 이제 의미 있게 읽어서 마지막으로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존재의 생성은 규정이 불가능한 개체적 상태가 개체화를 통해 스스로 규정 가능한 존재자로 되는 어떤 자가 구성적 과정이다. 음, 또한 존재자가 구성되는 과정은 우수한 내외적 역사적 우연들과의 만남으로 이루어지며 각 존재자들 안에서 고갈되지 않고 남아있는 전 개체적 포텐셜은 바로 이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기도 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생성 철학의 공통된 문법을 발견한다 하고요. 어떤 종류의 힘의 의지, 이거와 어떤 힘들 간의 관계, 이 니체가 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질적 경향들의 양립 불가능성에 의한 잠재성이 현실화, 이 베르그손이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우발성, 역사성을 말하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이 만남이 필요하다. 얘기하면서요. 뒤에 이제 제가 적진 않았지만은 뒤에 동양의 기철학도 이 사람이 이제 같이 어떤 만남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와, 진짜 우리 박성호 박사님 정리가 깔끔합니다. 아, 솔직히 아니, 대단합니다. 오늘은 아까 처음에 들어오기 전에는 컨디션이 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네. 다음 주 우리 저기 한미찬 소장님 하면은 다음 주로 미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저기 교수님이 감정에 대해서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또 에너지가 솟았습니다. 아, 근데 아니, 참, 이게 그 되게 오늘 박상호 박사가 평소와 달리 발표를 하다 보니까 말을 많이 했지. 예. 이게 이제 그 모델링이거든. 그 자기 이게 발화를 하는 거. 며칠 전에 목요일에 그 허허당 스님이라는 분이 여기 스튜디오에 왔었어. 아, 그래. 근데 이분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죽을 뻔했어. 차가 완전히 걸레가 됐대. 아이고, 근데 겨우 살아남아가지고 이제 그 하여튼 6개월 뭐 이렇게 치료하고 그러면서 살아나시면서 아,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한 30년 동안 이렇게 구상했던 그 겁의 풍경이라는 거 우리 박주환 대표도 갔었잖아, 왜? 예, 예, 예. 그때 그 초기 작품들을 봤는데 그걸 이제 작품을 완성을 했어. 아, 그래가지고 4월 17일에 이제 인사동에서 그 전시회를 하는데 어, 그 이제 팜플렛하고 이렇게 그 홍보 책자 이런 거를 갖다 주신다고 온 거야. 한번 가야죠. 응, 한번 가자고. 그래서 여기 와서 얘기하는데 얼굴이 그때 그 우리 대구 갔을 때보다도 훨씬 더 건강하고
되게 그 뭐야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아졌어. 그래서 아니 어, 뭐 무슨 보약을 사고 났는데 먹었나 죽을 고비를. 왜 이렇게 건강해졌냐고. 나는 오히려 계속 아프다고 뭐 병원 간다 그러고 뭐 목 디스크가 오고 뭐 계속 그런 게 페이스북에 올라와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걱정 안 해도 되겠네 그랬더니 걱정 안 해도 된대. 자기가 건강해졌대. 근데 그 자기가 한번 생각을 해봤대. 왜 이렇게 내가 건강해졌나 그랬더니 작품 활동에 전념하면서 그래서 아, 내가 모델링 했네 그랬더니 제대로 했네 그랬더니 맞다고 모델링을 내가 했더니 이게 건강이 회복됐다고. 그러니까 사람은 뇌를 활성화시키고 몸을 그 활성화시키려면은 뭔가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에너지가 다시 살아난다. 엔트로피가 사라진다고. 음, 이 정보 얘기를 많이 하잖아. 우리 얘기하는 게 이 정보를 내뿜는 거잖아. 그러면은 결국 엔트로피를 줄이는 건 정보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몸의 상태를 건강하게 하는 거는 계속 활발하게 활동하는 거다. 네. 네, 그거를 오늘 또 감사합니다. 이제 박상호 박사가 증명을 한 거야. 와, 그 어, 수동적으로 뭘 이렇게 공부만 하지 말고 계속 네. 발표하고 또 글도 쓰고 다른 음,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뭔가 만들어내고 막 제작하고 이런 거를 그분은 이제 그 그림으로 하는 거지. 그리고 또 걷기도 많이 걸었대. 하루에 6시간씩 걸었대. 그러네. 그래서 걷는 것만큼 건강 회복에 좋은 게 없다라는 거를 절감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그게 전념을 한 거지, 자기 작품하에. 그게 건강의 비결이다. 예. 어쨌든 지금 오늘 그 보면서, 그 전 개체적 포텐셜이라고 하는 걸 갖추는 거 있잖아요. 저기 위에 보면. 음. 그게 결국 또 새로운 만남의 그 기저가 되는 거잖아요. 새로운 만남의. 그렇지. 그게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예, 소재인 거지. 다른 예.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소재. 그러니까 그거가 없으면 사실 개체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에 어떤 자기가 뭔가 이렇게 수준에 올라오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경험하고 도전하지 않으면 그 맞아. 개체화, 그 더 높은 개체화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맞아. 이게 그러니까 또 양자적으로 한 단계 이렇게 예, 뛰어넘은 개체화를 하려면 네. 계속 나는 포텐셜을 키워야 되는 거지. 예, 그렇죠. 전개체적인 포텐셜을 음, 계속 축적해 가야 되는 건데, 그게, 그것을 그 욕심나게 하는 게 결국 주체고, 그 주체가 이제 의미작용의 내용이다. 음. 그, 사람은 의미에 의해 가지고 그런 어떤 포텐셜을 갖는다. 라는 데까지는 이해했는데, 그러면 의미는 뭐냐? 의미는 어떻게 부여할 수 있고, 이 의미를 어떻게 만들면 서로 그런 그걸 같이 노력해 볼 수 있을까? 이게 참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건가? 변화라 안 되는 건가? 아유, 그냥 변화할 조직 수 관점에선 있지. 좋은 개체를 만나면 아, 그런 그 새로운 의미작용을 하기 위한 개체화 단계를 한 게 더, 한 단계 위로 올라가는 개체화에 도전할 수가 있지. 저는 그걸 교수 다른 포텐셜 가진 그러니까 초월적 개체성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음, 그 사람의 에너지로 한 단계 뛰어넘는 개체화의 그 단계도 넘어갈 수가 있는 거지. 그렇게 보면은 이렇게 지금 우리 그 이 스터디 모임이 저한테 그 되게 그 뛰어넘는 의미와의 어떤 과정이네요. 음. 그리고 이제 다른 또 그 집단 개체에 들어갈 수 있는 예. 나는 이제 전 개체적 예. 그 예예. 에너지를 그러니까 포텐셜을 축적하는 갖추는 거죠. 거지. 그러니까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닌 거지.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 심홍동의 이론은 결국 그 전 개체적 포텐셜이라는 게 그 음, 흔적이 남아서 더 나은 것을 낫다기보다는 다른 어떤 개체에 그 들어갈 수 있는 그 힘이 된다. 근데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아무리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 못 단계가 가지. 있다는 거는. 그리고 예. 가서도 그냥 쓸모없는 예. 폐기물 되기 쉽고.
이것도 아, 하나의 지적 그 계급이 될 수도 있다는 거네. 맞아요. 신계급. 우리 네. 한비찬 소장도 아마 그걸 체험한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럼요. 그 네. 건강을 회복하는 게 예. 가만히 누워서 회복하는 게 아니다 이거지. 그렇죠. 네. 제가 뭐 아까 허당 스님 얘기할 때 말씀하시는 그분 말씀에 아, 어떻게 회복했겠구나 그려져요. 저도 뭐 음. 똑같은 예, 그래서 더 건강해지신 것다면은 뭐 분명히 그렇게 하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제 거기 그런 전념이라고 하는 그것도 있고 근데 제가 인제 여기 도시에 와서 또 있는 이제 반년 정도 지금 있는 시간 속에서 오늘 특히 이 결론을 내는 그 마지막 집단의 결론이 있네요. 근데 이게 또 양자역학적으로도 상호 보완성이라고 하는 그 사건의 구조의 결말이 어 정말 멋지게 저는 아까 그 세 페이지 그전에 그 말이 아주 멋진데요. "집단적인 객체화 속에서만 자기 자신과 일치할 수 있다." 처음부터 동시성을 주장하면서 이게 사실은 종교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기독교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공동체를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양자역학적으로도 결국 사건은 상호 보완성에 있다고 하는데 또 이렇게 또 이런 언어로서 얘기하면서 나의 불일치가 최대한 집단 개체화에 의해서의 일치 속에서 자기 자신과 일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집단의 일치가 자기 자신의 일치고 그것이 또 감정의 중립 선상 안에서 내가 그걸 또 합의해 나가는 또 과정이라면 아 이것도 또 정말 이거 그 철학책 하나로 어디에서도 제가 또 알아차리지 못한 오히려 언어로서 알아차리니까 더 이렇게 예 당위성이랄까? 이런 것들이 더 잘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네 음. 저는. 네. 아유, 진짜 이 신몽동 책은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이거는 그 생각날 그리고 때 예. 자꾸 곰씹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문장들이 많아서 네. 그리고 특히 조직화 이론에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조직 그 의미작용에 대한. 근데 정말 근데 근데 궁금해지네요. 그 우리가 심홍동이 이게 네. 한 1-2년 전에 이 책을 봤으면 아마 하다가 신체 너도 났을 이르기를 거야. 때려친 것처럼 중간에 그만뒀을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이런 저런 책들을 계속 예. 보면서 근육이 그 기초 학습을 했잖아. 이게 전개체적 포텐셜이 늘어난 거죠. 이게 네. 신유물론, 응? 예. 신유물론, 그다음에 양자역학, 네. 예. 그다음에 뭐 코벨린가 그 사람 그 왜 예.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그런 뭐 카를로 제자했고 이런 로벨리 예. 뭐 예. 이런 사람들의 기조가 책을 우리가 좋았죠. 쭉 보고 나서 보니까 그 이야기들을 다 이렇게 엮어 놓은 거야 이게. 예. 네네. 보니까는. 예. 그래서 근데 이해가 되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대단하네요. 어떻게 논문 두 개를 이렇게 함축적으로 써 놓고서 그냥 그거면 충분하다고 충분할 것 같았나 보죠? 그랬겠지. 네. 다른 게 필요 근데 없다. 지금 심홍동은 결국 뭘 얘기하고 있냐면 관계를 통한 통합을 얘기하고 있어요. 음. 지금까지 다 해체론이었잖아요. 음. 주체, 해체, 다 음. 해체 해 가지고 "이 음. 세상은 나밖에 없어." 이 음. 회의론까지도 갔잖아요. 그치. 음. 근데 다시 허무주의 뭐. 예. 그 관계를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관계가 있고 그 관계 안에서 의미 작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에 대한 걸 하면서 다시 통합을 음. 이끌어내는 것 같아요. 음. 음. 야. 고생했습니다. 네. 네, 다음 이거 책은 책거리 해야 그러면 되겠네. 네 책거리 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음 시간에는요? 그러니까 책거리 한번 하고 네. 책만 읽지 말고 놀기도 해야지 좀 먹고. 네. 그러시죠. 다음 예. 그 시네마는 한번 구경 다음 주에 하고 예. 그 책거리 하시죠. 그래요. 다음 주에는 책거리 합시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수고하셨어요. 예.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네.